예, 안녕하세요. 12연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2연계 그러면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게 설명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12연계 이러면은 지금 이제 남전불교, 남방불교에서 12연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12연기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됐다가 네 가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섯 가지까지가 돼서 완성이 된 듯 하다가 이 여섯 가지가 다시 세분해가지고 12가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하고 보니까 이게 가장 완벽한 설명이, 이제 과정이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에서 이런 현재의 괴로움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단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요. 왜 괴로우냐?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잘못된 시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못된 판단. 에? 우리가 이 일을 안 했으면 괴로운 일이 안 생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잘한다고 한 게 잘한 게 아니죠. 그거를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비드야. 이렇게 되니까 아가 부정사거든요. 비드야가 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비명이죠. 비명. 아닐 비자. 밝음이 없는 게 아니고 깜깜한 게 아니고 그죠? 어슴푸레한 걸 가지고 환한 걸로 착각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고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 이것은 일어나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생각이 밝으면은 그거는 술술 풀려가지고 고가 안 일어나지요. 그죠? 어쨌든 그런 판단이 일어났습니다. 판단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내 속에 있던 인이 밖의 연을 찾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관계를 짓고 싶다. 심리학에서는 뭐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졌느냐, 아니면 좋기 때문에 이유가 생겼느냐, 그죠? 이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좋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이미 좋다 나쁘다가 결정이 됐어요. 무의식에서는. 그 다음에는 좋으면 좋은 이유를 찾고 싫으면 싫은 이유를 찾는다. 이것이 심리학적인 실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행이 일어나는 거, 상카라, 그죠? 무명 다음의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건 정말로 나노초 정도의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명 다음의 의지작용, 충동이 일어났다, 행동이 일어났다, 의지작용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의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인식작용, 마음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작용. 그죠? 불끈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세 번째 나오는 식입니다. 식. 그래서 인식 판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식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식작용이 무엇으로서 더 구체화하겠어요? 감각기관으로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대상으로서. 색성향 미촉법으로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다음이 바로 명색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되면은 주관이 있고 이제 대상이 생겼잖아요. 그럼 주관과 대상의 관계가 생겨요, 관계. 그죠?
그것이 명색 다음의 육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명색, 연, 육입. 6개로 들어가는 것. 그죠? 6개로 들어가는 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나와 관계 없을 때에는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육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이 생겼고 객관이 생겼고 객관하고 주관의 공동체로서 관계되는 이 필드가 생겼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바로 육입입니다. 5번째. 육입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이 관계가 있으니까 이 접촉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 접촉이 진행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러는 본격적인 느낌이 나와요. 아까 남자와 여자가 두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은 마주쳤을 때 충동에서부터 좋다, 나쁘다 이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기까지가 여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수까지. 요 사이는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당연히 집착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싫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버리는 것도 대상으로서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그럼 광범위에 보면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집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애입니다. 애. 수 다음에 좋다, 나쁘다 다음에 애. 가래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애가 아니고 좋다가 아니고 그죠? 갈래. 막 소금물 먹고 물을 들이키듯이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구조에서 밝힌 것은 제7식의 작용이에요. 그죠? 나라는 것, 나에 대한 사랑, 집, 나에 대한 집착. 이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좋고 싫고 나눠요. 이것이 더 구체화되면은 뭐예요?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취가 됩니다. 취. 본격적인 집착이 되죠. 그러면은 애라는 것은 집착이라는 거라고 내가 느끼기 전까지 내면적인 충동적이라면은 취다 그랬을 때는 이미 집착이 보여요. 집착이 됐어요. 의식적으로 목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목표가 되면은 그 다음번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목표가 뚜렷해졌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그 목표에 갇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유라 그럽니다, 유. 존재적으로 생겼다. 에? 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자체 논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제는. 에? 유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서 이렇게 나와 관계적으로 막 돌아가요. 그때부터 그렇게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단계를 생이라 그래요. 아무런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집단을 하나 이루었어요. 이게 유예요. 예? 유에서 이 집단이 본격적으로 되면 생이 돼요, 생. 집단이 하나 생기면 집단은 집단의 논리 안에서 내가 갇혀가지고 거기서 막 찢고 뽑고 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변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 변화가 노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노사 과정에서 우비고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유를 잘 드는 것이 우리는 남녀의 세상을 사니까 남자 여자로 비유를 들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주 이쁜 여인네가 또는 아니면 멋있게 장동건이 같이 생긴 남자가 옆에 지나갔어요. 이러면서 이 남자나 이 여자가 날 보고 씩 한번 웃었어요. 그죠? 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멋있다 했는데 날 보고 웃었어. 이게 뭐냐? 나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 멋있다 해서 그런가 보다 1차적인 됐다가 갑자기 웃었다를 가지고 나를 향해서 웃었다.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어요. 이것이 문명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 뒤에 있는 누구를 보고 반가워서 웃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내 뒤에 있는 광고판에서 벌어지는 거에서 그거 재밌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상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 때문에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하고 나 때문에 웃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무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뭘 한번 해봐야지, 예? 마음에 드는데 뭘 해봐야, 관계를 맺어봐야 되겠다는 충동이 생겨요. 신호 줬잖아. 그럼 내가 반응을 해야지. 이것이 무명다음의 행입니다. 행. 그런데 이 행에 대해 가지고, 이 반응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생각작용이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할까? 이것이 식입니다, 식. 그죠? 생각작용이 들어간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존재를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하고 내가 꼬드겨야 되겠다. 애인이 돼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애인이 아니죠. 일단 썸 타는 단계잖아요. 그죠? 일단 썸 타는데 이 썸을 구체화해야 되겠다. 썸 타고 있다. 이걸 내가 알아차리는 게 명색이에요. 명색. 네? 명색 다음에 썸 타는 이 느낌이 내한테 온다. 아, 저 사람은 뭐 저게 이쁘고 키는 저렇게 생기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기.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부닥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접촉을, 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서 만난 게 촉이에요. 촉. 예? 만나고 보니까는 이제 처음 생각대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예? 이런 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 수가 생겨가지고 뭔가가 좀 이제 진도가 나갈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썸 타는 관계를 넘어가지고 우리 뭐 이제 남사친 합시다, 여사친 합시다, 애인 합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애와 취예요, 이제. 정식적인 관계를 맺는 거. 우리 애인 합시다. 에? 아니, 청춘 남녀 같으면 우리 어떻게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취의 단계예요, 취의 단계. 이 취의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대상을 만들고 접촉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향했고 끌리고 이런 게 다 거쳤잖아요. 취가 된다면은 정식으로 이제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장래를 약속했으니까 이게 유입니다, 유. 네? 그래서 뽀뽀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자. 이렇게 유가 된 다음에 정식으로 만약에 부부가 되었다. 그러면 생이 시작된 거죠. 이제 생. 이제부터는 뭐 꼼짝 마라. 서로 막 그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서 둘이 서로 맞춰나가면서 사는 이런 이제 노사, 변화 과정이 생기고 이 변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알콩달콩도 하고 온갖 사연들이 생기는 노사, 우비고뇌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12연기를 순관을 했다. 12연기를 역관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잘 나와요. 이건 뭐예요? 하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의 원인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 저 여자가 피 터지게 싸운다. 이혼 법정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서 상대를 파멸시키려고 한다. 저 고가 어디서 왔을까? 그죠? 그건 부부로서 살았기 때문이다. 노사잖아요. 그죠? 왜 부부로서 살았느냐? 그죠? 부부가 됐기 때문이다. 생이잖아요. 왜 부부가 되었느냐? 부부가 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서로 정년기가 돼가지고, 에? 남자와 여자가 짝짓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에? 이런 과정이 됐단 말이죠. 유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에서 그 유가 왜 생겼는데,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짝을 찾고 싶어 했으니까, 에? 그것이 취하고 애란 말이에요. 애. 에? 근데 왜 둘이 이제 짝짓기 하면서 좋아했지? 한고 좋다, 싫다, 그저 그랬다. 에? 싫으면 안 맺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12연계의 역관입니다.
그렇다면 12연기 순간이라는 것은 최초의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는 12연기로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2연기까지가 정리가 되고 보니까 모든 일을 설명하는 게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최초의 판단에서부터 이 인식에서부터 그러니까 판단, 충동, 인식에서 시작해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고 주관과 객관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 속에 내가 얽혀 들어가고 이 과정이 12연기입니다. 이래서 12연기 이상의 연기도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번거롭다 해가 채택이 안 된 거예요. 24연기도 있어요. 경전을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파불교에서 이 12연기에다가 불교 교리를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까지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해서 충동이 일어난 것까지는 이것은 현세고 그래서 여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집어넣으니까 3세의 인과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을 6개로 딱 나누니까 취까지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양중인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것은 부파불교에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파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도표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팔정도도 집어넣고 복잡합니다. 뭐 한 가지 체계가 있으면 그 한 가지 체계로 다 때려놓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거다 이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성립이 다른 거고 그냥 연기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12연기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서 다 쓰는 거예요. 일이 하나 잘못됐을 때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지? 이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럼 12연기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초의 판단 단계에서 잘못 안 했으면은 오늘의 고가 없었을 것이고, 중간에 수많은 이 단계에서도 다 끊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또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유로서 노사로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변화 과정에서도 다르게 대처했더라면 이 고는 없잖아요. 이게 12연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2연기를 가지고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우리 생각 방식. 그죠? 우리 생각 방식. 사물이 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해? 이것은 우리가 인연을 알아차려가지고 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있는 고를 바꾸기 위한 거죠. 지금 이 고가 있어요. 남녀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 고로서 영원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노사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겠다. 이렇다면은 이제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이 유의 단계에서 어떻게 풀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의 단계에서 풀면은 더 이상 고는 진행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풀어놓고도 법적으로 이혼해놓고 저거는 끝내 내가 못 살게 굴어야지. 이 무명까지 가는 거야.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얽히는 거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연기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 쓰고 있는 연기의 다른 형식이다. 논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12연기 순간역간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서 항상 봐줘야 될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의 일에 대해서도 좀 역관을 해보는 거예요. 순간도 해보고. 아이고 이거 하려고 막 하다가 아이고 이거 했으면 큰일 나겠다. 이게 순간에서 고를 방지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걸 풀어나가는 거. 12연기의 역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12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